첫 번째, 화산에서는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화산 분출물과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 포커스 개념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용암의 성질에 따른 화산재, 요거 두 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산이 뭡니까? 마그마 활동이 있죠. 화산이라는 것은 지하 내부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의 약한 틈을 뚫고 나오는, 분출하는 형태를 뭐라고 합니까? 화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누구랑 화산 비교하자? 화성 활동. 화성 활동은 뭐라고 했죠? 마그마 관련한 모든 활동. 그럼 화산 활동은 화성이 어떻게 된다? 부분 집합이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성이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화성암도 화성 활동이다. 아시겠죠? 자, 화산이 분출을 할 때는요, 생각해보세요. 영화 봤던 거, 우리나라에서 화산 활동이 없었으니까. 혹은 가까운 일본에서 화산 활동할 때 어떤 것들이요? 그렇죠. 화산 분출물은요, 기체, 그리고 고체, 그리고 액체를 모두 분출합니다. 기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산가스라고 해요. 화산가스. 고체는요, 우리가 화산 쇠설물이라고 합니다. 액체는요, 그렇죠. 바로 용암이라고 해요. 자, 보통은 화산가스부터 분출하고 그 다음 화산 쇠설물, 그 다음 용암인데 보통 이게 순차적으로 나온다기보다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기체부터 보도록 할게요. 화산가스의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황?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전체 60에서 90%를 차지해요. 이 외에도 이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황, 수증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 산성이 많은 편이라서요. 화산활동이 나타나고 비가 내리게 되면 산성비가 내리고 이게 토양을 적시면 토양이 산성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하시고, 즉 자연 발생적으로 토양 오염에 화산활동도 있을 수 있겠구나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쇠설물. 선생님이 쇠설이라는 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부술 쇠자에 가로 설자입니다. 암석 부스럭이라는 거예요. 화산 쇠설물이라는 것은 암석이 화산이 분출할 때라든지 화산가스에 의해서 부스러진 것, 즉 암석 부스러기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화산진, 선생님 화산 글자는 공통으로 둘게요.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화산재예요. 화산재는 우리 참 여러 번 공부했었죠. 화산재는 입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분출돼서 상공을 덮게 되면 마치 황사현상 이런 식으로 햇빛의 투과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산재가 대거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하늘에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면은 기온이 어떻게 될까요? 햇빛 투과율을 떨어뜨려서 기온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화산재가 퇴적된 퇴적암의 이름은요? 그렇죠. 바로 응회암. 많이 했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대기 중에 있던 화산재가 쫙 가라앉습니다. 그럼 뭘 발현하게 되냐면 바로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한 20년 지났는데요. 지금 현재 그 후손들은 그때 분출한 화산 폭발로 퇴적된 화산재들로 비옥한 화산성 토양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화산재 하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할 것. 자, 그 다음 용암입니다. 용암 나오면요, 누구랑 기억하자? 마그마. 마그마 용암, 용어도 틀다 그랬죠. 라바라고 얘기하고요. 마그마입니다. 아주 촌스럽게 표현하면 눈에 안 보이면 마그마고요. 분출되어서 빨갛게 흐르는 게 보이면 용암이에요. 즉 분출되어서 가스가 날아가서 가스압력이 좀 적은 게 용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산 분출물들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중에서 우리 누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자. 용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용암의 성질에 따른 화산체의 형태입니다. 우리 화성암을 분류할 때 무엇과 무엇에 따라서 분류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화학 성분과 무엇에 따라서? 산출 형태에 따라서 공부합니다. 산출 형태가 바로 뭡니까? 입자가 큰가 작은가, 조립진인가 세립진인가, 덕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분류했죠. 선생님 그때 뭐라고 했냐면 화학 성분에 따른 분류는 뒤에 가서 할게요. 기억나죠? 화학 성분에 따라서 나누는 그 화학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SiO2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SiO2 함량이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뭐 적다 그러면 수치로 52%보다 작은 거고 많다 그러면 수치로 66%보다 많은 게 되는데 현무암질 용암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안산암질 용암 그리고 유문암질입니다. 용암이 식어서 된 암석이 화성암이에요. 그러면 현무암질 용암이 식으면 현무암이고요. 안산암질 용암이 식으면 안산암이고요. 유문암질 용암이 식으면 유문암입니다. 기억나시죠? 화학 성분 SiO2 함유에 따라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그래서 어떻게 기억했죠? 현, 안, 유 이렇게 했던 거. 짧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걸 활용하겠다고요. 그런데 SiO2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안산암질은 중간값이잖아요. 그럼 양극, 즉 현무암과 누구만 비교하면 될까요? 유문암의 성격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럼 안산암질은 전부 중간값일 테니까. 됐습니까? 우선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SiO2 함량이 많으면요. 유문암질 같은 경우는요. 용암이 굉장히 끈적끈적합니다. 그런 끈적끈적한 걸 뭐라고 하냐면 점성이라고 얘기해요. 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끈적끈적한데 잘 흐를까요? 그렇지 않겠죠. 따라서 점성과 유동성, 잘 흐르는 성질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정리가 다 됐네요. 자, 보세요. 현무암질과 유문암질의 SiO2 함량, 뭐 또 온도도 사실 포함이 되는데 이들에 따라서 유동성, 경사, 화산체, 예, 점성, 가스 함량, 분출 형태가 다 틀려요. 이걸 다 각각 기억할 수 있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머리 남지가 않아요. 좀 연관 있는 것을 묶어서 정리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묶어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SiO2 함량이 이쪽으로 많아지는구나. 유동성과 경사 화산체에 점성과 가스 함량 분출 한 세트 그리고 온도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냐? 유동성이 큰 것은 현무암질인가 유문암질인가? 점성이 큰 것은 현무암인가 유문암인가? 온도가 큰 것은 현무암인가 유문암인가? 제일 큰 값만 기억할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 점성이 큰데 유동성이 동시에 클 수는 없습니다. 둘은 같이 갈 수 없는 거. 됐죠? 그럼 시작합니다. 현무암질 용암은 SiO2 함량이 적어요. 유동성이 큽니다. 물처럼 그냥 줄줄줄 잘 흘러요. 높이 쌓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경사가 완만해요. 그럼 이런 화산체가 바로 뭐냐면 땅같이 대지를 이룹니다. 용암이 만든 대지다. 그래서 용암 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혹은 방패를 엎어놓은 것만치 완만하다. 그래서 무슨 화산? 순상화산 들어봤죠? 방패 순자의 모양 산자입니다. 순상화산을 만든다. 대표적인 예는요. 그렇죠. 바로 제주도의 한라산이 순상화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주도 한라산 설명할 때 순상화산을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문암질은 어떨까요? 당연히 반대겠죠. 유동성 작을 것이고 경사는 급할 것이고 이럴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무슨 화산이다? 종상화산이다. 종 모양이다. 그냥 생각하셔도 방패보다는 종이 훨씬 가파르게 느껴지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뭐다? 제주도입니다. 똑같은 제주도인데 이번에는 삼방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울릉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울릉도. 됐죠? 자, 점성. 생각하세요. SiO2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이 크다고 했고요. 그 연결선상에 따라서 SiO2 함량이 적은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점성이 큰 건 그렇죠. 유문암질입니다. 여러분 딸기잼 같은 경우에는 물보다 끈적끈적하죠. 그 딸기잼 같은 경우 안에 보면요.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게 보여요. 그게 바로 뭘까? 가스 함량입니다. 날아간다고 해서 휘발성 가스라고도 하는데 가스 함량, 휘발성 기체의 양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즉 점성이 크면요. 가스 함량도 큽니다. 그럼 분출이 어떠한가? 자, 여러분이 탄산 음료를 가지고 있어. 하나는 탄산이 꽉 이산화탄소 꽉 차 있고 하나는 좀 가스가 빠졌어. 둘을 똑같은 강도로 흔든 다음에 탁 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탄산이 많은 게 펑 하고 터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점성이 커서 가스 함량이 많은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격렬히 분출합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조용히 분출을 하게 되겠죠. 온도는요. 현무암질 용암이 훨씬 높고요. 여기가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억한다? 유동성, 경사, 화산체에 쭉 연결. 점성, 가스 함량, 휘발성 기체 양, 분출 형태 쭉 연결.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억한다? 현무암질하면 유동성과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 유문암질하면요. SiO2 함량과 점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차피 4개 그룹만 나눴으니까 큰 거 2개씩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작은 값을 가지니까.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안산함질은요, 전부 중간값입니다. 화산체만 정리할게요. 안산함질의 화산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층화산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바로 일본의 후지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성층화산은 어떤 거냐면 용암과 화산시설물이 교대로 분출하는데 용암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때 혹은 화산시설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때 이렇게 교대로 분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높이도 파악이 되시죠. 용암대지보다는 순성화산이 더 높고요. 순성화산보다는 성층이 더 높고요. 성층보다는 종상이 더 높다는 거. 기울기 비교하시면 됩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이 단원 내에서 하선 문제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실제로 그런지 선생님이랑 쭉 교재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풀리는지. 자, 첫 번째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교재 79쪽의 2번 문제인데요. 이 유형은 뭘까요? 그렇죠. 화산체의 경사를 사진으로 보여준 겁니다. 가와 나를 비교하니까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때요? 경사가 급하다. 여기는요. 경사가 완만하다. 그럼 바로 정리되네요. 열을 그냥 종상이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를 그렇죠. 순상이라고 두시면 됩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가와 나의 상대적인 비교만 하거든요. 선생님이 사실 이걸 사진으로 보니까 얘는 아무래도 제주도 삼방산 같고요. 얘는 제주도의 한라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선생님께 여러 개 봤을 때 그럼 이제 정리가 됐죠. 여기서 정리 끝나면 되나? 아니, 물어보는 건 늘 똑같습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냐? 왜 경사가 급하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뭐가 값이 크다? 점성이 큽니다. 점성하면 끝나면 되나요? 아니에요. 가스 함량도 커요. 가스 함량도 커요. 그럼 어떻게 분출한다? 격렬히 분출한다. 정리되죠? 여기는 완만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죠? 여기는 뭐가 크다? 여기는 유동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진다? 이런 성격을 가진다. 또 여기는 왜 점성이 큰가요? SiO2 함량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또 어떤 값이 크다고 했나요? 온도가 크다고 하셨지. 여기까지 정리하고 보기를 보시면 이 중에 하나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보기 기억. 가는 순상이고 나는 종상이다. 보기 기억 같은 건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보기 기억을 틀렸다는 거는 종상과 순상의 용어를 구별 못한 겁니다. 종 모양이 종상이고 방패 모양이 순상입니다. 순상이 더 완만한 거예요. 기억 틀린 설명이고요. 니은 볼게요. 가는 나보다 격렬하게 분출한다. 선생님 얘기했었죠? 가스 함량이 많을수록 격렬하게 분출된다. 니은 옳은 설명이고요. 분명히 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씀했습니다. 니은 옳은 설명 디귿 볼게요. 가는 나보다 온도가 높으냐. 온도 누가 높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나였습니다. 그럼 최종 정리를 해야죠. 얘는 무슨 화산? 얘는 유문함질로 결론 내려도 되고요. 선생님이 어차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여기는요. 그렇죠. 현무암질. 선생님이 제주도 한라산이 아닐 수도 있고 제주도 삼방산이 아닐 수도 있어요. 따라서 안산함질과 현무함질일 수도 있고 상대적인 것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선생님이 현무암과 유문암으로 비교를 했는지를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상대적인 값. 됐습니다. 자, 그럼 2번 정답 몇 번? 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